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돼 관심을 모읍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신천지가 불법으로 개조해 교도 합숙소로 이용해온 과천 문원동 일대 주택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경북 포항을 대표하는 모교회로 경북 지역의 3.1운동 시작을 알리고 구심점이 됐던 포항소망교회가 한국기독교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 전략을 논의하는 선교대회가 오는 10월 열립니다. 한국교회와 현지교회가 연합하는 사례들이 소개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설문에 대한 응답이 조사 기관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는 11.5%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바른성문화연합과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두 개 기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각각 40%를 넘었습니다. 찬성은 각각 30%에 불과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차별금지법에서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과반수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 찬반에 대한 수치가 차이나는 이유는 설문 항목에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한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의사만 물었지만 두 개 기관에선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는 세부적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응답자들이 차별금지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응답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동성애자의 인권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부도덕한 행위까지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성정체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일단 교육이 동성애 옹호 교육, 트랜스젠더 옹호 교육으로 바뀌게 되고 유치원부터 그렇게 가르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청소년들이 성정체성 혼란이 일어나서 남자아이가 여자처럼 여자가 남자처럼 이렇게 혼동이 되고요. 또한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다수에 대한 역차별이자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안 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수많은 기독교 기관 내에서 직장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면 직장에서의 괴롭힘이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동성애에 관한 지지 찬성애자에만 있고 반대자들은 침묵을 강요당하는 동성애 독재 사회가 도래할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법 제정에 단호히 좀 맞서야 되는 게 한국교회와 양심적인 국민들의 시대적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구티비가 집단격리 해제로 코로나19 재감염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던 과천 문원동 일대 신천지 합숙소가 철거됐습니다. 해당 시설은 신천지가 불법으로 개조해 교도들이 집단으로 거주해 왔는데요. 과천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자 자진 철거에 나선 겁니다. 보도에 이정은 기자입니다. 과천시 문원동 일대 한 부지입니다. 신천지 교도들의 합숙소로 이용됐던 이곳엔 폐기물만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합숙소 6개 동은 현재 모두 철거된 상태입니다. 신천지 합숙소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지의 온상으로 지목되자 과천시가 불법 증개축을 이유로 철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신고랑 대수선 신고를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수리한 거죠. 신고는 허가 없이 그냥 증개축 개조하고 또 대수선에서 지붕틀도 개조하고 그래서 시정기구가 나왔던 상황이죠. 과천시에 따르면 신천지는 2009년부터 소유만 하고 있던 해당 건물들을 2013년 시의 허가 없이 불법 수리 개조하면서 신천지 교도 합숙소로 이용해왔습니다.
과천시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법 14조에 따라 지난 3월과 4월 한 차례씩 신천지 측에 해당 주택을 원상복구하라고 계고장을 보내면서 이행강제금 2,7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계속되는 시의 압박에 결국 신천지가 자진 철거에 나선 겁니다. 네, 처음에는 뭐 반발도 있었죠.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그런 분위기가 좀 만족했는데 나중에는 신천지가 다 수긍을 하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 예고되니까 7월 달에 다 철거를 한 겁니다. 신천지는 지난 6일 철거 작업을 시작해 일주일에 걸쳐 총 합숙소 6개 동을 완전 해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천시 측에서는 앞으로 이 같은 건축물 관련 불법 사항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위반 사항 발생 시 관련 법에 따라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이정은입니다. 경북 포항을 대표하는 모교회로 3.1운동의 구심점이 됐던 포항 소망교회가 한국 기독교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는 유일하게 건물이 파괴되지 않아 미국 타임즈에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진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는 포항소망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로부터 한국 기독교 사적 제38호로 지정받았습니다. 포항 남로회가 사적 지정을 신청한 지 1년 만입니다. 포항소망교회는 1905년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제임스 에드워드 아담스 선교사가 영일군 북면에서 사역을 시작하며 세운 교회입니다. 1933년 지금의 자리로 옮긴 이후 일제시대와 6.25 전쟁 등을 겪으며 역사의 현장이 됐습니다. 포항소망교회는 경북 포항 지역에서 3.1운동의 발상지이자 구심점이 된 곳입니다. 당시 교회 송문수 장로와 교인들이 시내를 돌며 만세운동을 이끌었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는 포항전투로 인해 온 시내가 모두 폐허로 변했지만 유일하게 포항소망교회 종탑과 건물만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현재는 예배당이 증축돼 일부 모습이 바뀌었지만 교회 외벽에는 탄환과 포탄의 흔적들이 선명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당시 현장을 찍은 사진은 미국 타임즈 표지에 소개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예배당 건축물이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방치가 되었다고 할까요?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우리 소망교회가 상당히 이 건물의 보존과 또 활용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어서 우리 총회 사적 청문을 이렇게 올렸고, 그래서 우리 총회 역사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다시 재조사를 해서 이제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를 해서 이렇게 이제 오늘 지정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포항소망교회는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건축물 자체로서의 가치도 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포항소망교회의 고딕 건축 양식은 당시 한국 개신교 예배당 건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2004년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 보고서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문화재로 아마 지정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포항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좀 현장으로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포항소망교회처럼 한국교회의 역사적 가치를 증명하려는 노력이 기독교의 헌신과 희생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기독교인의 비율이 2%가 채 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의 비율은 전 세계 인구의 40%를 차지합니다. 코로나19로 선교 현장이 어려워지면서 미전도 종족을 개척하는 사역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들의 복음화 전략을 논의하는 선교 대회가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체 복음화율이 2% 미만인 미전도 종족은 전 세계 인구의 40%를 차지합니다. 이 가운데 기독교인이 0.1%도 채 되지 않는 종족은 약 4,800개, 18억 명에 달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지도자들이 협력하는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대회가 오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인천 필그림교회와 부광 감리교회에서 열립니다. 남은과업 성취운동본부와 세계협력선교회가 주최하는 이번 선교대회는 지교회가 주도해 2030년까지 500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교회와 선교사, 선교단체, 현지교회가 총체적으로 협력하는 효과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개척 성공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단기 선교 자원을
한국의 선교사님이 현지의 교회와 현지의 성도들하고 연합을 해서 제3의 지역에 복음이 없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일을 같이 하자 하는 운동입니다. 주최 측은 정부의 교회 모임 금지 조치 변화 상황을 지켜본 뒤 모임이 가능할 경우 한국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현장에 모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한국에 올 수 없게 된 30여 개국 현지 사역자들은 선교대회 일정에 맞춰 현지에서 모여 온라인을 통해 참여합니다. 대안책으로 우리가 위성 컨퍼런스를 해야겠다.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모든 강의를 미리 영상으로 녹화해서 또 주요 언어로 번역을 해서 자막을 넣든지 더빙을 넣든지 준비를 해서 각국에 보내서 못 오시는 분들에게 그것을 보실 수 있도록 그 현지에서 남은과업 성취운동본부는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개척된 3,200개 미전도 종족 가운데 25%를 개척할 정도로 우수한 자원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남은과업 성취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일부 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사실로 평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가 창군 이래 처음으로 확정됐습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어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정받은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는 10월부터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하면서 급식과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심사위는 운영 과정에서 추가 수정 사항을 살펴보고 심사 고려 요소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일본이 방위백서에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자국을 위협한다고 처음으로 명시한 것을 두고 군사 대국화와 영토 강탈을 합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아베 정권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언급하며 일본의 군사적 목적 실현에 이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일본 가기에서 채택한 방위백서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새롭게 담겼습니다.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가 14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기 기준으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총 547만 3천 명으로 6개월 전보다 13만 8천 명 줄었습니다. 이처럼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은 경기 부진이 지속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져 소비가 급속도로 위축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즉각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요 은행들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1%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16일부터 적용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계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어제보다 0.17에서 0.18%포인트씩 내렸습니다. 농협은행은 최저금리가 1%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2012년 농협은행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코픽스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등 국내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으로 은행들이 대출 재원을 조달하는 비용이 최근 들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고품을 소각하는 관행이 알려져 한때 비판을 받았던 명품 업체들이 친환경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환경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프라다는 폐기물로 만든 나일론인 리나일론으로 제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구찌와 버버리 등 유명 명품 업체들도 윤리적 소비의식을 고려해 동물 모피 제품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Z세대를 중심으로 물건과 연관된 환경과 인권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가치 소비 경향이 점점 확산하고 있다며 명품업계도 소비자의 행동 특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콜롬비아 무장단체들이 코로나19를 막는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야간 통행 금지령과 봉쇄, 이동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리고 이를 위반한 주민의 살해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콜롬비아 3개 주에서 8명의 민간인이 무장단체의 통행 금지 등 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살해됐으며 이동 제한을 어긴 이들의 오토바이가 불태워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반군 민족해방군은 대다수 사람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일부 지침 위반자들을 어쩔 수 없이 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100만 명 이상이 금연을 지속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자선단체인 흡연 대응 및 건강이 10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6에서 29세 흡연자 17%가 담배를 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지속하고 있는 이는 103만 6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들 중 41%가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코로나19의 전형적 증상인 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14%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그리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 유명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이 대거 해킹됐습니다. 이들의 공식 계정에는 30분 안에 $1,000를 비트코인으로 보내면 돈을 2배로 돌려주겠다는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커들이 올린 비트코인 주소로 $10만 이상의 가치에 해당하는 11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송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이 동시에 해킹당한 것은 초유의 일로 전문가들은 이 사건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칠레 곳곳에서 시민들이 연금 10%를 미리 인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세바스티안 피니에라 칠레 대통령은 연금 재정이 허약해질 것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지난주 발의한 연금 10% 중도 인출 허용 법안은 16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법안 시행을 위해선 수준으로 진행될 상원 투표에서 60%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20대 엄마인 로렌 프레시아가 1살배기 아들을 태운 채 시속 194km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다른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는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프레시아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지만 뒷좌석 카시트에 있던 프레시아의 아들은 차량 밖으로 튕겨나오며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이에 미국 라스베이거스 경찰이 프레시아를 난폭 운전과 아동학대, 살인 혐의 등으로 체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청소년과 청년들의 중독 예방을 위해 설립된 청소년 중독 예방 운동본부가 개소식을 갖고 상임대표에 홍호수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홍 목사는 한국교회를 지키는 마음으로 중독 예방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본부는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해 올바른 정책과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백성문화대학교가 16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하이브리드 교육을 위한 교육혁신이라는 주제로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화된 교육환경 구축과 개선, 발전 등 교육혁신 방안 모색을 위해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해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기독교 윤리를 지키는 교회를 선정해 시상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후보교회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의 시상은 오는 11월 16일에 열리며 모두 4개 교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후보교회 신청과 추천 기간은 내달 21일까지입니다. 국제구호개발NGO 굿피플이 알보젠 코리아와 협력해 미혼모 가정인 엄마와 자녀를 대상으로 가족 사진 촬영 사회공헌 활동을 펼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 가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접수는 내달 31일까지며 촬영은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됩니다. 굿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굿티비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나 단체의 사연을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